최소한 이 두 조선사 이상의 PBR은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사주 사전 청약 결과 이게 대박이 났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바로 따상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대역국 공모주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바로 현대중공업이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공모 규모만 거의 1조 원 가량으로 일진 하이솔루스의 3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중공업은 과연 일진 하이솔루스처럼 성공적으로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청약에 앞서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현대중공업이 예전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공모를 진행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알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 자회사가 바로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현대미포조선 등 다양한 또 그런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사업부만 따로 분리를 해서 설립된 그런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현대중공업과 기업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선박, 해양플랜트,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공모가가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가 산출 내역입니다. 공모가 산출 방식으로 PBR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 바로 PBR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 기업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테 빌린 돈을 제외하고 순수 내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과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본 대비 몇 배 거래가 되느냐. 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PBR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PBR로 이 조선주의 공모가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적절합니다. 원래는 PER을 많이 쓰죠. 근데 PER을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PBR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PER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이익의 신뢰성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조선 업체들이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체입니다. 업황을 엄청나게 많이 타요. 그래서 돈을 잘 벌 때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지만 못 벌 때는 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PBR 가지고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부터 중국 조선 업체들 4개를 선정을 해서 평균 PBR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12배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을 하죠. 19%에서 약 3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PBR 기준으로 0.77배에서 0.89배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모가 밴드를 구해보니까 52,000원에서 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 우리나라에 조선 빅3 업체가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3개 업체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조선 빅3의 실적, 재무 안정성,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은 약 4조에 못 미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3조 2천억, 대우조선해양은 2조 1천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다 적자예요. 근데 그나마 현대중공업의 적자 규모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적자를 내는 기업을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는지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선박의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그런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게 바로 철강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심하게 난 이유는 뭐냐면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충당금이 뭐냐면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현재 시점에서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아직까지는 손실이 아니지만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실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자 규모가 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현재 실적보다 수주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빅3의 수주 목표 달성률 8월 25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무려 150.8%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80%에서 한 90% 정도 목표 수주 달성률을 기록을 했지만 현대중공업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목표 달성률을 이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조선 빅3의 재무 안정성 살펴보면 부채 비율, 차입금 비율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비 공모가 기준으로 산출한 PBR은 확실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두 조선사 이상의 PBR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향후 조선업의 업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선종별 신규 발주 추이 전망치인데요. 일단 절대적인 규모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확실히 발주량이 어마어마했죠. 이때 조선주가 막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고의 성장주였어요. 자,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발주 물량이 확 줄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확 줄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까지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선박 발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폐선박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이 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망치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간, 물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그 정도의 호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이 조선업 전망은 그렇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치기 소년과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연초부터 한 4월, 5월까지 해운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자, 그만큼 선박 수요가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해운업이 조선업에 선행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근데 이 상장된 조선 빅3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 5월 고점을 찍고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판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충당금을 한꺼번에 많이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됐고요.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선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근데 그 이후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확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주량은 견조하게 잘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선 업종이 소외가 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현대중공업 상장에는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장 시장에서 그 업종이 핫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모주가 상장을 했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처럼 과연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을 해서 따상을 기록한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LET부터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총 23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다 첨단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신약,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 모델로 제시한 기업들이 따상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조선업은 굴뚝산업이고 성장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고 따상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사주 사전 청약 결과 이게 대박이 났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3일부터 27일 직원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2배 가까운 청약률을 기록을 했다. 우리 사주 청약 규모가 2,160억 원인데 이게 만약에 다 완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조단위 IPO를 실시한 기업 중에서 최초가 된다. 그러면서 SK IEE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얘네보다도 더 낫다는 거죠. 우리 사주 청약 결과로만 본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제시된 공모주와 현대중공업의 우리사주 청약 관련된 정보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우리사주 청약 규모가 2,160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1인당 배정 금액이 얼마냐? 1,700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직원 수가 기간제 직원 제외하고 1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60억 원을 12,500명으로 나누면 1,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5억 1인당 배정 금액이, SK IT 테크놀로지는 21억, 크래프톤은 6억입니다. 보시다시피 1인당 배정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영끌해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1,700만 원이니까 이 규모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청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그렇다면 안 좋은 공모주냐?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직원들이 조선업의 업황을 안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1인당 배정 금액이 1,700만 원이라고 해도 미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전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바뀔런지 이 부분은 추후에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빅3, 3사 중 실적, 재무비율, 수주 성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양호합니다. 반면에 공모가 기준 PBR은 현재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16%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단 지금 현재 상장 시장에서 조선주는 매우 소외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민감주가 현재 좀 부진하고,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업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주를 지금 현대중공업은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수익성이 좋은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첨단 기술 기반 기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의 사업 모델은 아시다시피 조선, 성장주랑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투자 매력은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좀 더 구체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얼마나 청약할지, 균등만 할지, 비례까지 할지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 증거금, 경쟁률, 개인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이 부분도 역시나 상장 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